자, 다중회귀 분석은 뭐였나요? 독립변수가 몇 개? 네, n개입니다. 2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회귀 분석 기법입니다. 그래서 독립변수가 여러 개, 이 종속변수의 영향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. 사례 봐보시면 독립변수는 수면시간과 운동시간이 있고 종속변수는 몸무게가 있네요. 그러면 수면시간과 운동시간이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우리가 단순회귀 분석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와 다 연계가 돼요. 자, 앞에서 가정사항 보면은 변수, 그리고 선형, 독립성, 오차의 정규성, 등분산성 얘기했었었죠. 근데 하나가 더 있네요. 다중공선성이에요. 다중공선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,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가지는 문제를 뭐라고 합니까? 다중공선성이라고 해요. 이 문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? 최소화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. 자, 표본 다중회귀식 봐보시면은 회귀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베타1, 베타2, 베타-K 독립변수의 개수만큼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근데 다중회귀 분석을 할 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중공수성이 적어야 돼요. 그 전에 유의미한 변수가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? 그때 쓰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회귀 모델의 종속변수 설명력 평가 척도라고 해요. 자, 거기에는 AIC라는 게 있어요. AIC라는 게 있고 BIC도 있고 뭐 멜로우즈 CP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, 한번 봐보세요. 전지선택법, 후진제거법 우리 어디서 배웠나요? 맞아요. 변수 선택에서 배웠어요. 하나씩 변수를 추가하는 거, 그리고 변수를 전체에서 시작해서 하나를 제거하면서 그 최적의 변수 집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AIC 값이 어떻게 됩니까? 최고 작았었을 때 그 변수의 집합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먼저 변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후진제거법을 통해서는 이 두 번째 요 변수의 조합인 거고요. 전지선택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변수의 조합이 중요한 변수다라는 집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때 결정하는 평가측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이케 정보기준 AIC, 베이지 정보기준, 그리고 수정된 결정계수, 멜로우즈 CP 등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. 변수 선택하는 방법은 뭐다? 전진, 후진, 단계. 즉, 요 기법들에서 이 평가 척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중요한 변수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다중회귀 분석의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은 뭡니까? 동일합니다. T-검증을 이용을 합니다. 그러면은 각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그 값을 검증을 통해서 유의하다, 유의하지 않다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모델 적합성 검증은 또 동일하게 분산 분석을 이용해서 무슨 F 검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MSE분의 MSR 기억나시죠? 자, 그리고 모델의 설명력 확인할 때는 결정계수를 써요. 근데 지금 강의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그 결정계수 플러스 수정된 결정계수라는 걸 써요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정계수는 독립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 때문에 값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이 수정된 결정계수를 쓴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다중공선성에 대해서 앞서서 가정상으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. 다중공선성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. 중요합니다.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에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독립변수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관계가, 즉 이런 거야. 의미가 비슷한 놈들이 독립변수로 있다라는 건 뭐냐면, 자, 이 네 개의 변수가 있다고 했었을 때, 얘 독립이야, 얘 독립이야. 이 두 개가 한 셋으로 독립인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네 개 변수 중에 이게 어떤 특성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영향이 좀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. 자,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편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뭘 제거해줘야 된다? 다중공선성은 제거해줘야 된다. 근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라는 겁니다. 독립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을 해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다중공선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결정계수로도 확인이 가능해요. 자, 이 상황은 결정계수가 만족을 한다라는 거야. 그럼 1에 가까우면 어때요? 설명력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? 그렇더라도 각 독립 변수들 간에 유의하지 않는, 즉, 독립 변수도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을 할 거잖아요. 이때 P값이 너무 커가지고 유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더라도 다중공선성이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다음은
허용 오차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. 허용 오차는 1 마이너스 상관계수의 제곱값으로 구하게 되는데 이때 0.1 이하이면 다중공수성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분산 팽창 요인, 얘는 허용 오차분의 1이에요. 그래서 그걸 분산 팽창 요인이라고 하고 이 값이 10 이상일 때 다중공수성이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합니까? 해당하는 독립변수를 하나 제거한다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거나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거나 규제항을 이용을 해서 그 영향력이 큰 독립변수를 이제 영향도를 줄여준다거나 혹은 중요 변수 선택 기법을 이용을 해서 또 변수를 제거해주는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다중공소성을 해결할 수가 있다.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. 데이터의 모델 적합성 검증은 4가지 가정사항 있죠. 그대로 이제 단순 회귀 분석처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.